아주 힘들고 험난했던 결혼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러 온 30대 남자입니다. 말로만 듣던 우리 아들과 제발 헤어져 주게, 이 말을 저희 엄마로부터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과거가 되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스러웠어요. 28살 때 운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회사에서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그곳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와주신다는 한 여자를 알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헤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만나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날 힘들었던 일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분까지 들게 해주는 여자였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적극적이지 않던 제가 그 여자와 함께 할 때만큼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연애 2주년이 되는 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며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육식당을 운영하셨고, 그 동네에서는 나름 입지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나 발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인데, 예비 장인어른께서 그걸 하시며 제 여자친구를 대학까지 보내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존경하게 되었어요. 꾸밈없이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에서 제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대충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내 딸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희가 내 딸인 게 과분할 정도로 참 심성이 바른 애야.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소중한 아이니까 우리 소희를 잘 존중해 주게.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과 한 약속 평생 지키겠습니다. 많이 부족해 보일 텐데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희를 키우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네. 소희의 선택은 전부 믿어주자고. 소희가 선택한 사람이니 우리도 믿고 따르기로 한 거지. 그때부터 주말마다 저는 예비 처가 되게 하는 정육식당에 가서 불판을 나르고 고기를 굽고 자르며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앞섰던 것 같아요. 기술도 없는 사람이 무작정 일을 돕겠다고 나서니 실수도 많고 겁도 많이 있겠는데, 그분들은 항상 웃으며 저를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가정을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분위기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고 고단해도 농담을 하며 그 분위기를 넘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에 반해 저희 집 분위기는 예비 처각 때과 많이 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대학 교수님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미술관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부터는 직업을 포기하시고 그때부터 쭉 가정주부로 계시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분위기가 엄숙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 덧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어린 마음에 나는 친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부모님이 농담처럼 건넸던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어느 날 밤 혼자 다리를 가서 서성인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애를 키우면 좀 프리하게 키우지 않나요? 저는 20살이 넘어서까지 집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한창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하면 어김없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곤 했죠.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직업을 포기하면서 저에게 매달리셨으니 아무래도 저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산도 포기하시고 취미생활을 전부 내려놓은 채 저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포기하고 너한테 집중하는데 너는 이 정도도 못해줘? 하는 느낌이랄까요? 두 분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 아들의 모자란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드셨을지도 모르죠. 주말마다 나갔다가 귀가하는 아들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자 제일 먼저 어머니가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고기 먹고 왔니? 네, 뭐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랑? 어떻게 아셨어요? 딱 보면 알지. 너 요새 연애하잖아.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언제 인사시킬 거야? 안 그래도 조만간 이야기 꺼내보려고 했어요. 부모님만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야 언제든지. 뭐 하는 애니? 여자친구요? 같은 직장이야? 아니요, 다른 직장 다니고 나중에 요식업 하는 게 꿈이래요. 요식업? 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그쪽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정육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꽤 오래 운영하셨더라고요. 발굴 기술자시기도 하시고요. 네가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고기 냄새 풍겼구나? 벌써 그 집 사이가 된 거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도와드리러 가곤 해요. 네가 왜?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도 잘 보이고 싶어서요.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그쪽이지. 너 앞으로 거기 들락날락거리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왜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잖아?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집 일 도와주는 거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건 몰라? 어차피 인사도 드리는 사이인데 뭐가 어때서요? 엄마도 제 여자친구 직접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나는 볼 생각 없다. 네? 왜요? 아들아, 결혼은 정말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선택이야. 그런 선택을 이렇게 쉽게 내리면 어떡하니? 엄마는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그래. 네 여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다른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야지. 그럼 인사도 못 받아주시겠다는 건가요? 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야. 언제는 저더러 일찍 결혼하는 게 좋다면서 선까지 보라고 하셔놓고. 솔직히 나는 직업이 걸려서 그래. 직업이요? 어떤 직업이 걸리는데요? 정육식당 운영하신다며 도축업도 하시고. 그래서요? 다른 직업은 몰라도 그쪽은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래. 엄마는 늘 저한테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직업으로 반대를 하시는 건데요? 범죄도 아니고 엄연한 기술자인 거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쪽 부모님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쳐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제 여자친구가 그 직업을 물려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저절로 보이는 법이야. 너도 나중에 나이가 되면 알겠지만 부모의 영향이 어마어마하단다. 지금이야 너희 사랑이 한창 불타오를 때라 주변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 하지만 2년만 지나봐. 콩깍지가 전부 벗겨지고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네가 그 현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여자친구 부모님 직업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적어도 백정 출신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지금 시대에 백정이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 고급 기술인데요.
수없이 연습하고도 연습해서 영광의 상처까지 감수하며 겨우 얻어낸 기술이라고요. 백종은 너무 옛날 말이잖아요. 그게 그거지. 아무튼 백종과 사돈은 절대 안 돼. 칼 들고 일하는 직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솔직히 저는 엄마가 제 결혼에 반대하실 줄 몰랐어요. 심지어 여자친구 얼굴을 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사는 한번 주고받는 게. 볼 것도 없어. 사귀는지 말든지 교제는 네 마음대로 해. 결혼은 절대 안 돼. 네 아빠도 같은 생각일 거다. 제가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면요. 그럼 차라리 인연을 끊어. 우리도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싫다는 뜻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저더러 언제 독립할 거냐, 언제 결혼할 거냐, 얼른 여자 만나서 결혼부터 해라, 우리도 노후를 좀 즐기자, 그때는 너한테 신경도 쓰지 않으마 하시며 저에게 결혼을 권유하시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사돈 쪽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는 저에게 선을 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어렸을 때 자주 만났던 땡땡동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아는 지인의 딸이 너랑 나이가 잘 맞고 아주 예쁘다고 하는구나. 네가 아무래도 여자를 만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 선택의 폭이 좁았던 걸지도 몰라. 이참에 다양하게 만나보는 건 어때? 저 여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있으면 어때? 결혼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만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너처럼 젊을 땐 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 그쪽은 의사 집안이란다. 우리 아들 직업 말해주고 사진 보내줬더니 단번에 오케이 하더라니까.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사돈 쪽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시냐고요? 저는 선 안 봐요. 그러니까 헛된 희망 품지 마세요. 이제는 머리 좀 컸다고 엄마 말에 듣지도 않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그 애 때문이니? 제가 변한 게 여자친구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분명 변했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마 말 잘 듣고 착한 아들이더니 이제는 여자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야? 네 여자친구가 그러든? 엄마 말 듣지 말고 결혼 추진하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엄마는 왜 이렇게 갑자기 예민해지셨어요? 변한 건 제가 아니라 엄마잖아요. 나도 몰라. 아들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보지. 제가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손보라고 하는 거 너무 불쾌해요. 엄마가 불쾌해?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직업도 취미도 포기하고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희생만 하며 살았어. 다른 건 몰라도 결혼 하나 정도는 어른 말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너보다 먼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딱 보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안 봐도 척이라니까. 아무튼 선을 안 봐요. 한동안 저한테 선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아들, 엄마 한 번만 살려줘.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가 요즘 너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물 먹을 수가 없어. 나도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겠니? 아들 결혼 앞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인걸. 아들 결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는 노릇이지만 어른 입장으로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너는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줘야지. 진짜로 싫으신 거예요? 제가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반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나는 도저히 그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
아주 엄청나게 잘난 집안의 장가를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거부감이 드는 집안이랑은 끝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엄마의 마음이야.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앞으로 처가 식구들 때문에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세상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사람이 왜 사람이겠어. 살다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예도 중요한 법이야.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네 출신 고등학교 번듯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동창들도 훌륭한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너도 부모 덕 봤잖아. 부모 잘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 너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번 한 번만 부모 말 좀 들어. 엄마 고집센 건 너도 잘 알지?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으니까 너가 이번만큼은 굽혀줘. 갑자기 난관에 봉착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백정이 뭐고 칼 쓰는 직업이 뭐길래. 우리나라가 무슨 인도처럼 계급 사회인 것도 아니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나라인데 갑자기 반대를 하시니까 막막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갑자기 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 죄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남자 셰프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식당을 하며 돈도 명예도 전부 얻는 사람들이 많지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게 저는 더 대단해 보였는데 부모님 입장은 다른가 봅니다.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저를 호시탐탐 감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외출만 하려고 하면 그 애 만나러 가니 하며 꼬치꼬치 캐묻더니 갑자기 못 나가게 말리시는 겁니다. 너 오늘 엄마랑 병원에 좀 가자. 갑자기요? 안 그래도 허리가 좀 아팠는데 아유, 네가 오늘 엄마 운전기사 좀 해. 오늘 약속 있는데. 약속이고 뭐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것보다 중요해? 네 여자친구가 그러든? 엄마가 아프든 말든 자기 보러 오라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그러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으면서. 지금 갑자기 아픈 걸 어떻게 해? 당장 나가서 시동이나 켜놓고 있어. 금방 나갈 테니까. 어머니의 방해가 시작되다 보니 여자친구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주말에 정육식당에 일을 도와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중간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에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충 집안일 때문에 둘러대며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늘 웃으며 그래 오늘만 날이 아닌데 뭐 하며 저를 이해해주는 착한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끝까지 부모님을 설득해보는 방법이 떠올랐지만 마치 단단한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울면서 사정해본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듯 저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며 더 장황하고 어려운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저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자가 되곤 했죠. 저도 점점 지치고 힘들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질까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만은 절대 실행에 옮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여자친구에게 차마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해 우리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할 순 없었습니다. 분명 상처받을 게 뻔하고 이 말로 인해 파혼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찰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빤히 보며 웃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여자친구가 당황해서 티슈를 뽑아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안하다. 내가 못난 놈이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 하나 컨트롤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네. 요즘 표정을 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가 싶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어?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에 반대하고 계셔.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약속도 취소한 거구나. 조금 예상은 했었어. 이유를 알 수 있을까? 그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야. 옛날 마인드로 살아오신 분들이시라 아무래도 고지식한 부분이 좀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어머님, 아버님 직업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 직업으로 반대하시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설득하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워낙 완강하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날 여자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제 옆을 지켜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정말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의 짐을 혼자 전부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세상 누구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 앞에서 울보가 되어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네요. 해결도 하지 못하고 질질 짜기나 하고 지금 생각해봐도 찌질한 남자였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창피한 모습까지 감싸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가서 인사드리며 설득해보면 어떨까? 직접 인사를 드린다고? 실례일까봐 여태껏 먼저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아직 잘 모르시잖아. 내 모습이 어떤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괜찮겠어? 난 괜찮아. 어머님 어떤 거 좋아하셔? 먹을 거나 꽃 같은 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으셔? 글쎄, 취향을 잘 몰라서. 에휴, 참 무심한 아들이네.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겠다.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사갈게. 집안에 아직 말은 못했어. 분명 오지 말라고 하실 거야. 자기는 그냥 집에 있어. 내가 직접 찾아갈게. 괜찮을까? 나도 몰라. 그냥 무작정 찾아뵙는 거야. 아무튼 남자친구랑 결혼 한번 하기 되게 힘드네. 이렇게 비싼 남자일 줄은 몰랐어. 불편하면 안 와도 돼. 내가 알아서 설득할게. 그래도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는지 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난 생각해. 처음에는 불편하실지라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분위기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거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내가 노력해볼 테니까 걱정 말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제 여자친구지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무섭고 불편한 마음에 피하기만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예고도 없이 직접 설득하러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찾아간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진면목을 보시며 마음이 흔들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모두가 집에 계셨어요. 저도 같이 있으며 부모님의 눈치를 살살 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약속 없으세요? 아, 집에서 쉬려고. 너는 웬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냐? 그냥요. 저도 좀 쉬려고요. 여자친구 안 만나?
못 만나시게 하시잖아요? 나야 뭐 이 집안에서 권력이 없잖아. 네 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니 나도 따를 수밖에. 그럼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와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얼굴이 궁금하긴 하지. 여태껏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모르네. 아버지는 일단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럼 됐어요. 그거면 돼요. 워낙 네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많으시지 않냐. 아들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설칠 사람이니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평생 저러겠어? 아버지는 그래도 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편에 속하셨지만 어머니가 등장하면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의 최고 권력자는 어머니였던 셈이었죠. 그러니까 저의 결혼은 어머니의 선택에 달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여자친구를 선택하자니 자꾸만 마음속으로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평생 부모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최대한 갈등 없이 결혼이 하고 싶었던 저는 제발 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를 잘 설득해 주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인터폰 화면으로 여자친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과일을 깎던 어머니가 누구지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 말했어요. 제 여자친구예요. 미쳤어? 허락도 없이 부르게? 한 번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불렀어요.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딱 한 번만 만나고 싶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남의 집에 와? 당장 돌아가라 그래. 그래도 멀리까지 왔는데 인사라도 하세요. 됐어. 나는 인사할 생각 없다고 전해라. 기겁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한 채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올 순간 온 집안에 정적이 울렸어요. 여자친구가 그 정적을 깨고 인사를 드릴 때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친구가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가지고 온 꽃을 저희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본체에 만취하시며 꽃을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프리지아요. 꽃말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 취향대로 사왔는데 다음에는 취향에 맞는 꽃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꽃을 힐끔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여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알 텐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로 그때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말이 뚝 끊기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어머니가 여자친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은 제가 살면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둘이 대체 뭐 하길래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는 것인가 싶어 제가 나서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어머니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너 혹시 소희니? 아줌마, 진짜 아줌마요? 내가 너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죄송해요. 연락도 못했어요. 잘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저도 아줌마 안부가 궁금해서 한참 찾던 중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알아보자. 갑자기 어머니가 제 여자친구를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버지는 어리둥절해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서 차마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겨우 진정을 하시고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소희가 네 여자친구였어? 네, 근데 소희를 아세요? 알지. 아주 잘 알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너보다 훨씬 먼저 소희를 만났어.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먼 곳에서. 네? 어디서요? 엄마가 등산 좋아했던 거 기억하지? 너가 꼬마였을 때 그날 친정에 맡기고 나서 야간 등반하러 갔어. 그날 유독 바람이 많이 불어서 포기하려다가 거기까지 간 게 아까워서 등산을 시작했지. 밤중에 헤드라이트가 고장나서 불 없이 조심해서 다녔는데 내가 점점 뒤쳐졌는지 어느새 보니 동호회 사람들이 죄다 없는 거야. 다와한 나머지 하산을 급하게 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한참을 굴렀어.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만 있어서 혼자서 벌벌 떨었지. 전화기도 안 터지고 그 흔한 새소리조차 들리지가 않아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이대로 죽는 거구나 싶어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라. 이대로 목숨이 끊긴다면 우리 아들은 어쩌지? 나 없이 못 사는 앤데 어떻게 두고 가지 싶은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걸을 수조차 없어서 그곳에 꼼짝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 이대로 자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졸리기만 한 거야. 그렇게 기절을 한 건지 잠을 잔 건지 그대로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웠어.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 아주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거든. 아줌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면서 그 작은 손으로 나를 사정없이 흔드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나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니까. 깨어보니 내 앞에 딱 아들 나이랑 비슷한 여자애가 서 있더라고. 어느새 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산속에 갇혀 있었던 거지. 나를 깨운 여자애가 내 상태를 보더니 나무로 뚝딱뚝딱 뭘 만들더니 다리에 갖다 대주더라고. 그리고 어디서 물을 떠와서 나한테 마시라고 내미는데 그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목이 하도 말랐던 참이라 순식간에 다 마셔버렸어. 그 작은 손으로 나를 살리려고 내 몸 이리저리 살피는데 그 감촉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애가 나를 위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직접 신고까지 해줬어. 알고 보니 내가 고립되어 있던 곳이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던 낯선 길이라 그대로 있었으면 꼼짝없이 갇혀있게 되어서 찾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 그 여자애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던 거야. 겨우 구조되어 회복한 후에 그 여자애를 찾았더니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던 애라고 하더구나. 산 근처에 보육원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산으로 놀러 왔다가 나를 발견한 거지. 아무튼 그 이후로 꾸준히 보육원 봉사를 다니면서 나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우리 소희를 후원해줬어.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정이 들고 내 딸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중해졌지. 이 아이를 만약 내가 입양을 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보육원에 가보니 이미 소희가 다른 곳에 입양이 되고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소희와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 이미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갈 수도 없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아쉬웠어. 그 후로 나도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소희를 잊고 지냈는데 가끔씩 잘 살고 있나 생각이 문득문득 나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연락처라도 미리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젠 알 길이 없었지. 평생 소희를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제 여자친구는 입양하였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가정사정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신생아 시절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뒤로 쭉 보육원에서 살다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서는 제 여자친구를 정말 친부모 그 이상으로 사랑에 듬뿍 담아 여자친구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그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친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입양 사실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다르게 살아온 여자친구의 모습에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네요. 그리고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보다 인생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이잖아요.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머니로부터 그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자 마음으로 낳은 딸이나 마찬가지라던 그 아이는 항상 성실하고 마음이 깊고 성숙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저를 혼내실 때마다 그 애의 반만 닮으라며 비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 아이가 대체 뭐길래 자꾸 비교를 하실까 싶어 짜증이 났었네요. 그런데 그 애가 바로 제 여자친구였다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치 마구 흩어져 있던 퍼즐이 자동으로 딱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어머니와 제 여자친구는 오랜만에 만나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묵묵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자리가 마무리되었을 때쯤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밤도 어두운데 여자친구 집까지 바래다 줘야지. 남자친구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에게는 엄격하셨던 어머니가 여자친구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그날 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신기하다며 서로 감탄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에 대한 일화가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보육원에 오실 때마다 아들 뒷담화를 많이 하셨지. 아들이 아직까지 이불에 오줌을 싼다며 한숨을 푹푹 쉬셨던 게 기억이 나네. 그 오줌 보호함자가 내 남자친구일 줄이야. 진작에 쉴 줄 알았더라면 피했을 텐데. 이렇게 또 인연이 닿는 걸 보니 우리가 운명이긴 한가 봐. 이제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을걸? 그렇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에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그새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앉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니?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네. 그러게요. 어쩌면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잘 바래다 줬어? 네, 집에 잘 들어갔어요. 그래, 잘했다. 그 뒤로 며칠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소위 입양한 뒤에 정말 정성껏 키우셨더구나. 그런 훌륭한 분들인 줄 모르고 내가 반대만 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부끄럽더라. 아들 키운 엄마가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던 것 같구나. 저 소희 많이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보는 눈이 있긴 한가 보구나. 너를 믿고 존중해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많이 미웠겠어. 밉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다만 답답하긴 했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도 않으시고 반대만 하셔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게 인연이란 생각이 들어. 내가 돌고 돌아 생명의 은인인 소희를 만난 걸 보면 아마도 가족이 될 운명인가 보구나. 결혼 허락하시는 거예요? 소희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너무 고맙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후회 절대 안 하시도록 제가 정말 잘할게요. 보란듯이 잘 살게요. 내가 소희는 믿지. 다만 너를 믿지 못해서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남편 노릇을 잘해야 할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결혼의 위기가 드디어 해결이 되고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더라고요. 상견례를 하던 날 저희 어머니는 예비 신부의 부모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리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선뜻 입양해 주신 사돈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결혼 문제로 불쾌하게 했던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이, 뭘 사과를 하고 그러십니까? 각자의 자식이 소중한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 잊어버렸으니 마음 편히 식사하시지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 자리 끝나고 맥주집으로 2차도 갈까요? 상견례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한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에 더하자며 이동하며 3차까지 달렸네요. 그 사이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신부의 부모님이 꽤 친해지셔서 등산 약속까지 잡으셨습니다. 술기미한 약속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정말로 만나서 등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꽤 막역하게 지내며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곤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본격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은 결혼하면 족쇄가 생기는 거라는 헛소리라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잘 맞고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 같은 사람이 함께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돈독해지고 애틋해지는 그 마음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을 반대했던 저희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며느리를 정말 예뻐하세요. 오히려 저보다 며느리를 더 딸처럼 여기시며 아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 손주를 품에 안겨드렸더니 눈물을 그렁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결혼 반대했으면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손주를 못 볼 뻔했지 뭐니.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나 싶어. 이제는 잊으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고마워. 부족한 엄마를 이해하며 잘 살아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저희 어머니는 다시 보육원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보육원을 찾지 못했는데 다시 봉사활동을 하니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도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느라 자주 가보진 못하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하려고 해요. 저희 부부 둘이 잘 사는 것도 좋지만 함께 나누며 살며 천천히 여유롭게 인생을 살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내와 살다 보면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 저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소중한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저희 부부에게는 최고의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살도록 실천하기로 했어요. 만약 제가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성과주의에 치든 채로 의미 없는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각종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가족의 외식 장소는 늘 정해져 있어요. 바로 장인어른 장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정육식당이죠.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꼭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가 여태껏 갔던 고깃집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렸을 적 꿈이 고깃집 아들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긴 했네요. 고깃집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초심을 잃을 것 같을 때 저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셨을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때 정말 결혼이 간절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울기까지 했을 정도로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내와 다투거나 서운한 감정이 들 땐 그때의 그 감정을 상기시키면 다시 아내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되어보니 지금의 부모님께 더 감사하게 된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평생 책임지고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두 분 모두 건강검진을 시켜드렸고 내년쯤에는 해외여행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하나 사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하시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요즘 인생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운이 좋은 아내를 만나 그 기운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모양입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더 부리자면 장인 장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건강하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따라 가족에게 더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양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씩 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